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싶었죠? 저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25년 예드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드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2번 뿅. 자, 여러분들 25년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어낸 것들도 많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0분 동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번 연도와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삼성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50분만 참으세요. 50분만 참으시고 우리 한잔하러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는 제가 삼성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만 특별 방송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고 이제부터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이고 삼성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거고, 6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방송이 하는 거는 이 주식 방송을 하면서 매번 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파고들면서 좀비처럼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하고 2차 전지가 어느 위치에 오면서 또 중간에 조정이 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매번 그동안 연속적인 상승에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 왔나요? 그게 아니죠. 중간에 여러 번 건강한 조정도 맞아보고 그 조정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제까지 U자 형식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2차 전지하고 삼성전자가 반등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마감 브리핑을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전체적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요즘 그 말입니다. MZ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80년, 한 60년부터 80년대에 모이신 분들은 그때 홍콩 영화를 보시면 의천도용기나 서유기 같은 걸 보시면 이 중국인 무술 고수들이 흡성 대법이라고 해가지고 장fun을 샀어요. 그리고 이 흡성 대법은 뭐냐면 남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흡성 대법이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가 대부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특정 우량주, 조선업, 방산주, PBR, 증권주, 뭐 원전주, 배터리주, 자동차주, 로봇주, 바이오주, 경기방어주들이 다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는 상승하되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흡성 대법으로 삼성전자가 모든 우량주들의 수급을 이렇게 빨아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들이 이쪽 저쪽으로 삼성을 다 향하다 보니까 이 특정 우량주들은 당연히 힘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 주가의 상승 원동력은 저는 솔직히 환율 하락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1월달 말쯤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이 다 잘 나올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거는 환율 때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우량주들이나 섹터들이 다 반등해야 하는데 왜 삼성만 하이닉스만 올라가느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들 현 시장의 환경만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업 방산주, PBR, 배터리, 자동차, 로봇주, 경기바이오 이 특정 우량주들만 인해서 지수를 올린 상황이 되게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차이가 많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는 환율만 떨어지더라도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제가 이제까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뭐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으로 삼성 쪽으로 주가가
상승 원동력이 된 거고 삼성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이 모멘텀이 깔린 상황에서 환율이 다운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특정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모멘텀이 그동안 잠시 묻혔다가 이번에 환율이 하락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달성한 겁니다. 와, 여러분들 사실 이 삼성 부분에 대해서 무리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삼성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달성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48,000원에서 여기까지 저는 방송을 한 번도 빠짐없이 삼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의 최고가 달성은 저한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뿅.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성은 파운드 D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파운드 D가 제일 중요하고 이 파운드 D는 위탁 생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HBM3, HBM3 12단, HBM4, 그다음에 HBM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HBM3하고 HBM3 12단이 뭐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브로드컴하고 AMD, 엔비디아한테 들어가는 만큼 이들은 브로드컴이 어디로 간다? 제미나이로 가고요. AMD가 어디로 간다? 챗 GPT로 가고요. 엔비디아가 어디로 간다? 그로드하고 챗 GPT, 제미나이의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GPU 부분은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죠.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이 브로드컴하고 AMD가 구글, 제미나이, 테슬라 쪽으로 향하는 HBM 시리즈들을 모두 메모리로 통틀어서 파운드리로 해준다고 하면은 이 삼성은 주가는 HBM보다 파운드리 라인으로 테마가 모멘텀이 돼가지고 반등하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테스나 가온칩스나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연이 반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호시적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다 예견했던 부분이고 제가 방송에서 다 설명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바탕은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바탕은 삼성의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미 증시가 또 미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AI 버블이다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런 거에 이상하게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조절이 제일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후퇴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무너지면 또 한국 반도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추후 다시 금리 인하로 미국 시장은 양적 긴축 종료된 가운데서 당연히 양적 완화로 주가를 띄우고 달러가 하락이 되면 추가 반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뭐 15만 원 간다, 뭐 하이닉스가 뭐 100만 원 간다, 70만 원 간다, 80만 원 간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삼성도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삼성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없어요. 왜? 저한테는 중요한 게 삼성의 주가 반등이 중요한 것보다 삼성이 주가를 반등해가지고 그 자리를 가격선을 지키느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을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승자인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 선을 주가를 지켜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까지 삼성을 방송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들 그 3반기에 저희 아나운서하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방송을 하면서 삼성이 사실 제가 58,000원일 때 방송했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전이에요. 근데 58,000원에서 48,000원까지 빠져버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거기에 관세 뭐 환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2,000원부터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특정 방송을 계속 했던 거고 빠짐없이 계속 했었어요. 방송을 30번, 40번을 하면은 그중에서 삼성전자 방송을 뺀 게 한 두세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가를 11만 7천원으로 125% 정도를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삼성전자 주가 뭐 1년 동안 125% 상승한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얘기하지만 저는 방송은 나올 때마다 특정 종목을 언급하면서 얘기해 왔습니다. 저하고 뭐 조선업이든 여보주든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하고 2차전지가 그만큼 덜 상승하고 덜 하락하기 때문에 얘네도 주력을 삼아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뚝심으로 환율의 하락이 나왔던 거고 삼성이 가진 모멘텀으로 외국인들의 유도가 가능했습니다. 그 유도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죠. 환율 하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의 모멘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이 하락이 된다고만 하면은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 주가를 11만 6,900원에 달성을 했던 거고요. 이 환율의 지속적인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주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이 반도체 부분의 주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이 정도 상승한 거는 아는데 어떻게 유지하면서 끌고 가야 할까요?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A하고 B로 저는 나누었습니다. A는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 영향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해야 주가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 삼성의 기업 주가도 매수세가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율이 그동안 반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시켜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달러가 계속 상승하니까 달러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러가 계속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가지고 워낙 가치가 낮아져 가는데 기업들이 달러가 올라갈까봐 달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가 상승이 되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달러를 내놓고 그 달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으로 삼성 주가를 더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마침 저번 주에 정부의 미국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깎아준다는 소식에 달러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저번 주 금요일하고 오늘 1.50 이상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전자 쪽으로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높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A하고 B가 앞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여러분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모멘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장 환경만 잘 맞춰주면 돼요. A하고 B만 되면 되는 건데 이 사실 우리가 58,000원부터 반송을 해가지고 4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삼성은 117,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BO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만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즉 뭐냐 여러분들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15만 원, 14만 원까지 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제까지 삼성하고 2차전지 반송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 환경 따라서 어느 쪽 수급이 빠져야 다른 데 쪽 수급으로 또 형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삼성이 13만 원 가든 14만 원이 가든 15만 원이 가든 의미 없습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15만 원까지 가는 걸 할 수는 있겠지만 5만 8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가면 저는 그거로 제 역할은 다 한 거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자, A하고 B호 이제부터는 삼성의 모멘텀으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A하고 B호 시장 환경 맞춰서 기존 그대로 그 모멘텀을 삼성의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삼성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이유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리 인하가 됐으면 좋겠다. 환율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삼성 주가,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반등한다고 다 좋아 보이고 누군가 다 삼성하고 하이닉스 반도체를 사용한다면 그게 또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좋습니다. 기존 그대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모멘텀 그대로 4분기 실적 그 전에 주가 기대감은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이 현재 빠른 속도로 언젠가는 우리가 작년에 딥시크 같은 게 나타나면서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빠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GPU 화웨이로 내세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AI는 과거 딥시크처럼 만들 가능성이 존재가 되고 지금 단장은 엔비디아 H200을 이용해가지고 AI 기술을 이끌어낼 수는 있는데 중국이 엔비디아한테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중국이 반도체한테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간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중국이 이러한 부분으로 반도체 부분을 하락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되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 58,000원에서 이제까지 끌고 오면서 그걸 오랫동안 역할을 끌어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이 저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덮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중국이 지금 계속 시간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 GPU 화웨이 쪽으로 해가지고 딥시크나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애들이 내놓는다고 하면은 단장은 엔비디아나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실적이 영향이 가진 않지만 주가는 뭐죠? 기대감하고 우려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국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A하고 B 제가 말씀드린 이 A하고 B로 4분기 실적 기대감은 그 전에 미리 끌어올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가 어느 정도 중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모멘텀 그대로 환율 하락으로 시장 환경으로 주가를 좀 올려주고 중국 GPU가 새로 생기면은 환율 하락 및 금리 인하가 돼도 반도체는 하락이 됩니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여요. 3반기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아무리 목표가를 상향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향으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기존 그대로 모멘텀은 다 갖춰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실적이 내년에 좋은 전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국의 GPU가 나온다고 하면은 실적하고 상관없이 테마 형식으로 반도체주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는 26년 3반기에 계획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삼성 방송은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저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삼성이 13만 가든 14만 가든 15만 가든 소용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58,000원부터 시작했는데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내가 여기까지 해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삼성 주가를 가지고 있고 삼성 주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여기까지 와서 12만 원에 제가 정리하면은 저는 딱 2배입니다. 2배. 2배로 끝내면 제 입장에서는 거짓낌 없이 삼성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삼성이 52,000원에서 127,000원까지 125% 상승이 된 건데 중국의 GPU가 신규 출시가 되지 않아야 삼성은 주가가 계속 반등이 될 거고요. 시장을 늘 변수를 두고 봐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앞으로 모멘텀은 이러한 방식으로 가겠지만 피디님 죄송한데 전체 화면을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환율도 떨어질 거고 어차피 금리 인하도 계속 유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HBM 시리즈로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한테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운드리의 효과는 계속 나올 것이고 DM의 가치성은 더더욱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미나이하고 챗 GPT, 그룹, 테슬라, 오픈AI, 구글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리즈 GPU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메모리는 계속 증가가 되겠죠. 근데 얘네만 나오느냐? 아니지.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화웨이가 GPU 내놓고 그 GPU에 따가지고 미국의 AI 반도체보다 가성비가 좋다. 그 우려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주가나 아무리 환율이 떨어져도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상승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상승만 보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상승하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될 것도 생각해가지고 미리 대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은 좀 안전하게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입장에서 저는 어차피 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만 8천 원부터 삼성이 12만 원에 제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2배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증명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삼성 부분은 제가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시장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 정리를 하면은 2배요. 제가 12만 원에 가면 2배거든요. 그걸 끝나면은 저는 반도체의 안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반도체의 안티가 돼서 이제 반도체 수급을 빼와야 하겠죠. 그렇죠? 이 삼성에 비롯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좋지만 중요한 건 이 정도까지도 잘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그 수급들은 또 나머지 애들,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애들한테 수급이 분산이 돼가지고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GPU를 발표하기 전까지 삼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송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12만 원의 목표가로 끝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다 수급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특정 운영주들이 2차 전지를 포함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저는 26일 확실히 기억합니다. 제가 옛날에 2009년도, 26년도에 2007년도 12월 26일 입대했고 그 28년도 또 26일 날 또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26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6일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세금 많이 내시죠? 여러분들이 버시는 만큼 또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고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 중에 한 번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동안 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따라 가지고 50억 원 이상, 즉 대주주로 확정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아예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50억도 없지만 50억 수익이 발생한 것도 없고 하지만 이 쩐주라고 하죠. 쩐주나 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이 큰 돈을 굴리는 법인단체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고 대주주들도 주가를 분할 매도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왜? 50억을 넘으면 안 되니까요. 50억은 넘으면 세금은 더 내거든요. 50억은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인데 22%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 3억 초과는 27.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3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짧게 보는 게 나아요. 50억을 버는 게 아니고 49억 5천만 원까지 버는 게 나아요. 50억을 넘어가면은요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바에는 어느 정도 주식을 분할 매도를 하자. 수익인데도 분할 매도를 하자. 이러니까 시장이 일주일 반 동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종목들이 문제도 없는데 하락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26일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이 26일에 따라가지고 26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문양이 나온 거예요. 2차 전지든 뭐 조선주든 어떤 세트든 간에 그 하나오션만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하나오션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문에 올라간 거지. 하나오션이 이미 실적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거는 이미 그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웠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하나오션도. 두산 에너비니티 어떻게 됐습니까? 수주 계약해도 계속 떨어지죠. 2차 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 힘없이 계속 떨어지죠. 수급들이 빠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을 따라가지고 PBI든 증권주든 원전주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로봇주든 바이오든 경기방어주든 이들이 하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오늘 시장이 환율이 떨어져도 다른 종목도 다른 우량주 세터에 수급이 왜 안 갔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그 섹터들이 얘네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늘 빠진 게 아니고요. 환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이 종목들이 크게 못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갔다? 뿅! 삼성으로 간 겁니다. 아니, 어차피 달러까지 떨어질 건데 뭐하러 내가 원전주, 내가 뭐하러 배터리, 내가 뭐하러 자동차, 내가 뭐하러 로봇주, 내가 뭐하러 바이오를 갖고 있어. 환율이 떨어지면 삼성만큼 환차이고 수입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다가 달러를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하고 원화 가치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환차이고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뭐하러 갖고 있어. 오늘 같은 날 대주주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계속 빼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삼성으로 가자 하니까 삼성이 요만큼 올라갔던 거고 삼성이 흡성대법 즉 남의 에너지를 뺏어가지고 가져온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른 우량주들이 힘이 없었던 거고 삼성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거죠. 자, 삼성 주가가 그래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 반등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오늘 힘없이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배터리가 왜 빠졌는지, 다른 섹터들이 왜 빠졌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는 26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끝났으니까 수급들이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오늘 조정됐던 부분이 다음 주에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힘이 없었을 때 아, 이러한 물량으로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역시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부처님이 얘들아 2차 전지 쉽게 갈 생각하지 마야 이렇게 저한테 목표를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뭐 해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자,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오늘 장 끝나고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오늘로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배당 시즌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에도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으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공시가 떴어요. LG엔소의 이 계약이 또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단위 판매 공급 계약 해지가 저번 주에 포드에 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3조 원 이상의 해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의 배터리 사업 초수 상호 합의안 의하에 계약의 해지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2024년도에 계약했던 FEPS 태양력 배터리 쪽으로 전기자동차하고 협력을 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3조 원 이상의 금액이 계약된 부분이 해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면 도파합니다. 괜찮아요. 물리세요. 물리십시오. 괜찮아요. 저도 지금 이 방송에서 25년 12월 26일날 처음 보는 분들 저 자식이 무슨 소리야? 저 물리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를 그동안 봤던 분들은 왜 제가 물려도 괜찮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을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전면 돌파를 할 거고요. 이 LG엔솔이 저번 주 포드에 이어서 3조 이상 때문에 12조 원의 매출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12조 원에 따라서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얘네들한테 물건을 줘야 그게 매출 정보가 잡히는데 매출 정보는 안 잡히거든요. 매출 정보가 안 잡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지된 부분은 아 우리가 나중에 매출액을 더 낼 수가 있었는데 못 내겠구나.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실망감의 그냥 하락인 것뿐이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포드 사태 이후에 LG 엔솔이 하루 정도 조정이 되고 다음날 LG 엔솔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그 기간에서 오늘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부분으로 주가가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주가가 그동안 힘없이 낙폭이 되었다? 크게 줄 조정이 되었다? 그것보단 점지적 하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척하면서 조금씩 빠지고 그런 방식으로 빠졌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날 전면 돌파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랑할 생각도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25년도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6월대에서 5월대까지는 우리는 병아리였습니다. 병아리. 2차 전지 한참 병아리였어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한들 지금 현재 그때 병아리 생각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아리에서 숱하고 바뀌기 전까지 한 번에 숱하게 되었습니까? 병아리에서? 아닙니다. 매번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U자 현식으로 또 떨어져도 올라가고 매번 U자 현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가 이제 꼭지점에서 내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포지션대요. 공격수는 NNF고 미드피더는 에코그룹, 중압 미드피더는 포스코그룹, 수비수는 환율 부분이었고 골키퍼는 2차 전지의 파생테마였고 감독은 LG 엔솔이고 조감독은 삼성 SDI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고 이 장면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2차 전지의 빠른 급격한 속도의 상승을 보면은 중간에 조정이 와도 이러한 바탕으로 다시 반등이 될 수 있다는 계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뿅. LNF 같은 경우는 47,000에서 149,000원까지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주가는 200 몇십 프로까지 올린 부분이 사실되고 있는 거고 이제까지 주식 방송을 우리가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LNF는 공격수 방식으로 해서 14만 9천까지 올랐고 지금 최고점에서 25년 최고점에서 지금 30% 이상 하락입니다. 25년도 최고점에서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만 5,500원에서 12만 1,6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계속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300%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최고가에서 20%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81,100원 최저가에서 189만 9천원까지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25년 최고가에서 19%밖에 안 빠졌습니다. 즉 NNF는 25년 최고점에서 30%밖에 안 빠졌고요. 에코프로는 최고점에서 20%밖에 안 빠졌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최고점에서 19%까지밖에 안 빠졌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삼성 SDI는 우리가 15만 7,700원에서 조감독, 우리 조감독님은 15만 7,700원에서 35만 7천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가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몇 프로 빠졌냐? 24%밖에 안 빠졌습니다. 아니 물론 뭐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24%밖에 안 빠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그분들이 제 방송을 그동안 안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빨리 봐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손실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껏 계속 방송을 보셔야 하고요. 금요일 날 밤 10시 방송에 9시 방송에. 자, LG 엔솔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LG 엔솔 같은 경우도 29%가 빠졌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LG 엔솔이 좀 타격이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98,500원에서 26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고 여기서 25%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저에서 최고가까지 공격수부터 정리해가지고 이 조감도까지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NNF, 포스코퓨처엠, LG엔솔, 삼성 SDI 그동안 최저가에서 최고가까지 반송을 하고 최고가에서 달성을 하더라도 저는 하염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던지는 말은 간단하죠. NNF 14만 9천 원까지 올라갔으니 여기서 30% 올리면 되겠습니까? 30%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 에코프로 최고가에서 20% 빠졌으니까 20%만 올리면 되겠네요. 에코프로비엠 최고가에서 19% 빠졌으니까 19%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최고가에서 24% 빠졌으니까 24%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9% 빠졌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더 빠질 거예요. 35%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LG엔솔이. LG엔솔 몸통이 빠지니까 2차전지도 다 빠지겠죠. 29%만 올리면 되고 포스코퓨처에 20% 올리면 되겠네요. 25년 최고가에서 계속 빠졌으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자신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올라갈 때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주가에 대해서 악재적인 부분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LG엔솔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돼도 저는 끄떡 없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5%든 10%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차전지 방송, 삼성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십 프로 뛰기 방송을 이제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한순간에 80%, 90%까지 올라가도 제가 이 방송을 끝냈습니까? 아니죠. 다른 방송하고 우리 방송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방송을 겨냥하는 게 아니고요. 즉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은 주가 몇 프로의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처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최고가까지 달성하고 10% 빠지든 20% 빠지든 내가 중간에 방송 몇 프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그동안 U자 형식으로 다 성공했고 그 방식으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 발목을 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몇 프로 뛰기 방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괜찮은지 그 이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까지 2차전지를 1번부터 이 5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번갈아 갖고 그리고 6번에서 10번까지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2차전지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차전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전체적인 투심을 올렸지만 앞으로도 이 1번부터 10번까지 번갈아 가면서 또 앞으로도 올릴 거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모멘텀이에요. 시장 환경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지만 느릴 수는 있어도 지지 않는 투자예요. 우리한테는.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모멘텀이 갖췄고 우리는 그동안 이 테트리스, 이 화면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는 그동안 번갈아 가면서 2차전지 투심을 올렸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근데 중간에 시장 환경으로 주가가 중간에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테트리스 형식이고요. 다 맞춰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반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후반전을 시작할 겁니다.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면서 바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2차전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테트리스 형식으로 이제 올리면 돼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CATA 리튬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산 리튬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원래 CATA 리튬을 생산한다고 하면은 수요하고 공급이 많아질 거에 대비해 가지고 리튬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CATA나 중국 자동차들이 워낙 이 리튬에 대해서 광물 자원을 캔다고 하면은 바로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2차전지 애들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2차전지에는
이 리튬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 NNF, 에코프로비엠이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는 하에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NNF의 발목을 잡고 주가를 그동안 떨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7월 달까지는 미국의 IRA 보조금은 준다 안 준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여파가 컸고 관세까지 환율까지 겹쳐서 그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잘 보세요. CATA 리튬 가동원 소식을 정하고 리튬 가격은 상가 같습니다. 광산 개발에 따라서 CATA의 점유율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즉 광무 우량주센터 공급망으로 여기서 광무에 대해서 우량주센터에 대한 공급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NNF 얘네들은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은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2차 전지 애들이 빠졌습니다. 왜? 몇 년 전에 리튬은 상따에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재고 손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게 실적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그 회식 누구 카드로 합니까? 법인카드로 하죠. 그러면 법인카드도 밥값이 나가니까 실적이 아이고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회사가 밥값이 2,000만 원 나왔네 하면 적자가 나는 거죠.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4분기에서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 재고 부분, 즉 우리가 실적은 잘 나와도 리튬 가격 때문에 그동안 망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저번보다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저번보다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더 벌 수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주가는 반등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다음 주에 LG 엔소의 여파로 조금 떨어진다 한들 우리는 과거 추석 끝나고 NNF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곰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쇼커버링을 3주도 안 돼서 2배 이상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단순히 지금 5% 10% 빠진다고 해도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한테는 곰매도가 공공의 적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곰매도가 돈뱅이인데 어차피 2차 전지 실적 좋게 나올 거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벌벌 떠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공매도입니까? 저는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바쌍으로 공매도 이용해서 쇼커블링을 올릴 겁니다. 단순히 지금 10%더 빠지든 8% 빠지든 간에 거기에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자, 얘네들은 광무여인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이 129위안이에요. 오늘 상가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가지고 있는 리튬 가격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리튬이 가격이 재고로 가격을 상향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튬으로 배터리 원가 절감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리튬 가격 재고 손가편액이 개선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단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을 우리는 미리 형성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1월달이 지금 30일 남았죠. 30일 남았으면 그 30일 동안 우리 기대감을 미리 끌어올리면 돼요. 지금 단순히 몇 프로 빠진다고 해서 더 빠진다고 해서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지주택이 새 집을 다오. 2차 전지는 그렇게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헌집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새 집 갖고 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NNF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은 역시 공매도를 기점으로 쇼커블링과 4분기에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부분으로 지금 환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또 컨센서스가 올리면 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다음에 NFP, 그다음에 ESS, 이 플러스 리튬 가격, 휴머노이드, 중국 FEOC 대체로 이들은 계속 쇼커블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가 있어요. 즉 NNF,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가 제일 많거든요. 지금 얘네들 공매도가 많다고 하면은 얘네들 우리한테 공공의 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공공의 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한테 하염없이 더 돈맹군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 벌벌 떠야지 우리가 벌벌 떠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 10% 주고 몇십 프로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LG 엔솔이 계약이 해지가 돼가지고 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EV가 배터리 수요량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 기자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니면 말고 현식으로 또 EV 현식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우리 와이프는 주말에 다이소 엄청 갑니다. 왜? 구경할 것도 많고 싼 것도 많고 근데 전기차가 EV 전기차가 이제 최저가로 또 나와요. 저가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즉 수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가형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점이 2026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ESS, 에너지 저장장치의 시장이 또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폭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 정책 잠시 ESS 배터리 수요가 주가의 새로운 선전 동력과 모멘텀이 부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가 될 거예요. 즉 단순히 2차 전지여서 오일의 시대가 끝난 만큼 CATL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나 4680 원통형 배터리 이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겁니다. 중국이 못하는 위주로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와 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는 차별화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우리는 EV에 올린 적도 없어요. 예전에 2차 전지가 주가 반등하던 부분은 이제 다른 것으로 변한 거고 새 제조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리튬 가격이 하락 시에 원가가 또 절감이 돼요. 얘네가. 원가가 절감이 되고 수익성 개선과 안정적인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양극재하고 소재 부분이 에코프로, NNF, 포스코 퓨처 얘네들은 내년 상반기 시장에 중국과 맞먹는 타이밍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고요. 여기서 CAT의 리튬에 대해서 재감동은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재고평가로 가지고 있는 에코그룹, NNF, 포스코 퓨처 이 부분은 쇼커버닝을 우리는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26년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BRD, 리튬 가격이 CAT의 리튬 생산으로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그때 시장의 심리성은 CAT의 2차 전지 이게 아닌 현 시점에서 타의 공급망을 모두 갖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포스코 퓨처, NNF, LG 엔솔, 삼성 SDI CAT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고부가 가치 기술 있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서 25년 6월까지는요. 2차 전지의 하락 키워드가 트럼프 24년 귀 맞은 피겨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지율 상승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고 24년 12월에는 환율 추가 상승이 되고 보조금 여부가 불확실성이 됐었고 관세 여부가 불확실성이 됐었고 리튬 가격이 하락이 되고 25년 6월까지는 2차 전지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의 고난의 시기가 깨진 거는 7월 달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년도에는 자율주행 탑재된 테슬라가 저가형 탑재가 자동차가 대거 쏟아지면서 EV의 수요량은 중국의 FEOC 효과에 따라 가지고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PPT에 우리 PD님들한테 엄청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내지 못해요. 제가 방송할 때. 항상 우리 PD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보여주고 싶은 건 더 많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건 더 많은데 앞으로 또 다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후반기 저는 삼성하고 2차 전지를 아무도 하지 않는 방송을 연일 방송하면서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U자 형식으로 주가는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단순히 기대감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 근거를 갖추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상반기에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끝까지 2차 전지가 어떤 방식까지 올라갔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좀비처럼 살아왔잖아요. 좀비처럼 스며스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방식으로 2차 전지도 계속 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남은 기간 25년의 남은 기간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안녕.